마칠 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뭉클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영어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 외국인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어 저도 했죠. 그렇게 그럼요. 했잖아요. 영어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네, 않을까? 네.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받길래 이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옛날 우리 나이로 3세, 6세였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를 영상을 받고 그 외에는 책을 놓고 펜이나 뭐 CD나 세이펜도 하시고 네네 그냥 음성 듣기로 해놓고 책을 그런 식으로 했고 한 1년 후부터는 하루 1시간? 네, 1시간 정도. 그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 그것밖에 안 해도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물론 이제 항상 편차는 있어요. 네네. 근데 주말 같은 때는 무비데이 같은 거 하면 2시간짜리 좋네요. 영화. 맞아요. 무비데이 굉장히 효과가 커요. 무비데이 첫째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 네네. 일상 영상보다. 그래서 TV가 저희는 거실에 없고 어떤 미디어 룸 같은 데 저희도 그랬는데. 네. 거기를 약간 팝콘도 올려놓고 막 간식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보고 나서 후기 적어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해놓고 자, 몇 시에 시작합니다. 모이세요. 이러면서 막 근데 같이 앉아서 그걸 보는 게 별 큰 일은 아닌데 맞아요. 그냥 그 주말에 어떤 일상에 어떤 재미를 만드신 거 가족만의 문화. 근데 되게 아이들이 막 빵빵 터지면서 좋아하고 아유,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 그거 너무 좋아하죠. 보고 애들이 얼마나 그 노래를 부르는지 그게 60년대 영화인데도 요즘 아이들한테 통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맞아요. 그래서 마틸다 같은 다 좋아합니다. 그때는 거의 한 10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특히 그 초콜릿 케이크 먹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생생한 언어가 흡수가 안 될 수가 없죠. 네네, 맞아요. 현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서 되게 더욱 흥미를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도 드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가르쳐 오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배웠을 때보다는 조금 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 네네. 저희 때는 정말 철저한 GTM. 아시죠? Grammar, Translation, Method. 계속 번역을 하는 거죠. 1대1로 대칭시켜서 번역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CLT로 점점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이런 식으로 가려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문법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의사소통식으로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게 있어요. 노출 환경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영상 보며 듣기, 그다음에 책 보며 듣기를 하면서 이거 효과가 있는데 책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면 중학생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하면서 영어 수업에서 적용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막 아이들한테 사교육이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이걸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도 하고 저도 1학년 맡으신 다른 선생님도 권유해서 하고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참 좋았고 그 마칠 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뭉클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영어 읽을 수 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 들으면서도 읽을 수 있다. 막 이런 거를 적어놨길래 저는 절대 뭐 이거 읽기에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책 넘기면서 들리는 대로 잘 느껴봐, 읽어봐, 들어봐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영어 하나 읽을 수 있을 뿐인데 자존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룹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니네 그룹이 다 한번 나와서 우리 읽어보자. 들었던 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너무 못하겠다, 자신감 없다 하는 애들은 한 문장만 읽어도 되고 잘할 수 있다 하는 애들은 여러 문장 읽어도 되니까 분량을 똑같이 나누지 말고 원하는 만큼 해봐 했더니 진짜 학기 초에 막 하나도 못 읽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 했던 애가 한 문장 읽고 잘했는데 한 문장 더 읽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머, 어머. 그렇게 읽고 나니까 애들이 우와 와, 막 상상이 가요. 네, 이렇게 교실 하니까 분위기가. 막 이러면서 네. 얘가 너무 자신감이 감동. 그래서 내가 아, 이 아이가 진짜 이제 뭐든지 할 때 뭔가 자존감 이렇게 높아진 자존감으로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초를 좀 다져주는 역할을 영어라는 게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셨구나. 네. 올해 사실은 휴직 중이셔서 이제 저하고 책도 같이 읽으시고 네, 이런 네. 모임에 참여를 해오셨던 건데 이제 복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복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소회 맞아요. 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번 1년 동안은 제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재충전을 하는 시간으로 정말 잘 보냈고 또 선생님 만나서 좋은 책도 추천받고 북살롱에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있으면서 공부란 네. 내가 여태까지는 그 시험 문제 푸는 공부, 정답 찾는 공부, 그것만 공부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경험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거, 그게 공부다. 이런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런 교육 철학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나의 이런 그 교육 철학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현장이 아닐까 해서 되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 네, 애들을 조금 더 성장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격려하고 좀 칭찬 많이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수업에서만큼은 문법 번역식을 좀 자제를 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영어를 듣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전국에 계시는 그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바쁘셔서 이 엄마표 영어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번 영상의 계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모국어 습득 방식의 전 이제 콘텐츠 중심 영어라고 네네. 하는데 이 방식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맞아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가장 큰 이득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이 편안한 거. 네, 아이가 영어를 편하게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사설 기관이라든지 공부식으로 뭐 파닉스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하거든요. 시험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하는 쓸모없는 못해. 영어니까. 외국인을 만났는데 선생님 외국인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어를 저도 했죠. 그렇게 네, 그럼요. 했잖아요. 영어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네. 원어민이 왔는데 왜 이렇게 네. 두렵지? 그쵸, 그쵸. 뭐라고 얘기할지 미리 생각해놔야지. 정확한 문법을 사용.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더 부담감이 들었는데 네. 우리 아이가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편하게 고통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진작에 알았으면 좀 더 먼저 적용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런 네네. 것들도 들고 네. 어쨌든 이런 편한 영어, 고통이 1도 없는 영어, 써먹을 수 있는 영어 네. 그리고 돈도 안 드는 와. 영어 네, 정말 네.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사로서 이제 중학교에서 현재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중학교 하면은 제일 아이들 진짜로 무서운 이제 중2병을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그 중학교 아이를 둔 가정에게
이렇게 부모님들께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라든가 학교 현장에서의 고충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잘 하지 않는데 꼭 해야 하는 경우 얘기를 하면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힘든 아이들이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을 주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힘든 게 뭘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좀 두 가지 큰 문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아이들이 여유가 없고 제가 학기 초에 또 상담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하면 무슨 요일은 영어 학원, 또 무슨 요일은 수학 학원, 무슨 공부방, 그다음 논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 사교육이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는 게 이제는 노멀이 됐다. 근데 다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학원에 가 있고 몇 시간 동안 네 공부를 하니? 라고 하면 학원 공부가 다예요. 그냥 그 공부지. 네, 네, 그 아이들이 생각할 학원에서 하는 게 다예요. 또는 학원 간 시간 플러스 학원 숙제하는 시간. 그리고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학원에서 너가 1시간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1시간을 그 수업 내용을 네 것으로 만드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무조건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어떻게 듣기만 하면 나가겠지.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조금이라도 가지고 다음 날 또 수업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침 시간이라든지 그 쉬는 시간 그 무슨 특별 활동 같은 거 하면 조금 일찍 마치면 10분, 20분 남을 때 이제 자습하세요, 뭐 할 거 하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유 시간도 어떻게 네,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몰라요. 스스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집에서는 뭘 할까요? 폰을 하잖아요. 폰을 하겠지. 근데 학교에서는 폰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없는 삶을 네.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여가 시간들을 항상 휴대폰과 함께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그거를 이렇게 수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근데 개 중에 자기 할 것들을 찾아서 하고 책을 읽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더라. 네. 또 귀 쫑긋 하시죠, 또. 그런 애들은 도대체 뭐냐. 네. 선생님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고 더 한마디라도 해주게 되고 어떤 거 읽어? 하면서 재미있어? 이렇게 말도 걸게 되고 네. 더 그렇게 좀 눈여겨봐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아이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거 좋아했다. 또 엄마가 도서관에 자주 데려갔다 이런 네. 말들 하더라고요. 도서관 나들이의 네. 문화가 있는 가정 네네. 아이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대전화 그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절제할 수 없을 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먹히지 않을 때는 그냥 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네. 그리고 사교육을 조금만 줄이시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뭔가 학교 수업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오늘 뭘 해야 할지 그게 메타인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모두로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교육을 안 보내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교육을 뭐 폄하하거나 무술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게 부족하지? 어떤 걸 보충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는 식으로 그 사교육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의존적으로 그러네요. 사교육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듯한 느낌. 맡기고 네. 거기서 내주는 숙제만 하고 거기 스케줄대로 하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네. 그렇게. 아, 너무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나오신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아이 편안한 영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